팀전은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피지컬백 시즌2 기대했던 대로 글로벌 1위를 찍어버리네요. 지금 5화, 6화, 7화가 이제 공개된 시점에서 비영어권 TV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데, 그만큼 국내에서 예능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실험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TV 채널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이 PD나 작가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아니라 다 그 전에 유사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자유로운 창작에 힘입어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피지컬백이 단순하게 서바이벌 이런 걸 떠나서 신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미션들을 극복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만족감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운동 중에서도 크로스핏이라고 하고 펑셔널 피트니스라고도 하는데, 몸의 기능적인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하면 헬스, 그리고 몸을 잘 만들어야만 운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의 기능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체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체력들을 키웠을 때 우리 일상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흥하면 너무 좋겠고, 물론 이거를 보고 바로 막 크로스핏 배우러 오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운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운동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팀전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리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뭐 부족한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경험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리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 코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1대1 데스매치가 끝나고 나서 팀장 선출을 했습니다. 시즌1에서는 유일한 여자 팀장 장은실 팀장이 뽑히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죠. 근데 올해는 그런 반전은 없었고요. 모든 팀장이 남성들로 구성이 됐고, 여기서부터 단순 피지컬로만 미션을 풀어나가고 서바이벌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이라든지 두뇌를 써야 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팀 구성부터 그렇고요. 팀끼리 대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요. 한 번 보고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이고, 팀원을 뽑을 때 팀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뽑아야 되거든요. 내가 선출돼서 팀원들을 구성을 하고 대진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력으로는 나타납니다. 제가 한 가지 깔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100% 알지를 못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측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일단은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팀장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할 이유도 없고, 그냥 보여지는 방송에 근거해서 리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팀장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만 봐도 조금 이해가 돼요. 황충원 팀 대 이원희 이 선수의 팀, 확실하게 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원희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도 선수로서 국민적인 영웅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운동 선수지만, 본인의 분야에서는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을 모집할 때 유도의 후배들을 데리고 가는 것들, 상하관계가 확실하면 지시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사람들이 잘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원희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되게 잘한 것 같고, 미로 점령전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 내에 3군데 중에 2군데의 점령지를 점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에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상황 판단을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왕좌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원희 선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미션을 주더라고. 우리 두 군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팀원 중에 조를 분배를 해가지고 잘 지시해주고 팀원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체계화가 되고 위계 질서가 잘 잡히면서 리더를 믿고 따라가는 팀으로서의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황충원 대원 같은 경우는 특수부대 출신이고 강철부대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유명해졌지만 뭔가를 리딩을 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았어요. 강철부대 시즌 1에 출연했던 게 전부였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진 않았고, 룰이 나왔을 때 이 룰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거든요. 이원희 선수는 뭐 IQ가 148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운동선수가 탑 레벨에 올라가려면 그냥 단순히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줬던 대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 다음에 김동현 팀 대 아모티 팀의 경기를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김동현 선수가 UFC에서 세계 6위까지 했고 지금 피지컬 100을 통해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강함을 다들 알고 있었으나 너무 그 예능적인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웃기고 허당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피지컬 100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실로 대단하고 지금 최연장자라고 하는데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팀 경기에서도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두뇌회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 팀 경기의 포인트는 뭐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때 룰에 입각해서 룰 안에서 모든 방법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종합격투기 같은 운동이 굉장히 복잡한 퍼즐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복싱 안에서도 기술들이 많지만 어쨌든 복싱은 주먹으로 가격을 하게 됩니다. 발로 스텝을 띄고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페이크를 주긴 하지만 양손만 이용할 수 있어요. 킥복싱은 거기에 다리가 들어가죠. 근데 MMA는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이 무릎으로 때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넘어뜨린 상태에서 뭐 조르거나 때리거나 꺾거나 포지션 전환도 할 수 있어요. 격투기라고 하는 이 파트를 나눴을 때 타격적인 부분, 넘어뜨리는 레슬링, 주짓수 능력, 요 세 가지가 잘 조합을 이뤄야 되는데 선수 대 선수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선수는 타격이 뛰어난데 레슬링에서는 좀 떨어지고, 어떤 선수는 레슬링은 강점이지만 주짓수에서 떨어지고, 공통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선수 대 선수로 싸울 때 전략을 짜게 되거든요. 이 3라운드라는 시합을 할 때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초반에 실험을 할 것인지, 이 라운드를 하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요.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지처럼 뻗었다가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 그런 작전들을 짜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한 김동현 선수다 보니 점령지 안에서는 상대방의 보급품을 뺏을 수 없다라는 룰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뺏을 수 있다. 그리고 5분까지는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 안에서는 상대방의 보급품을 뺏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가능하다라는 룰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 지쳐버리니까 이동하기 어려우니 그럼 너 여기서 힘을 써라. 상대방이 들어올 때 보급품을 점령지에 넣지 못하게 막아라.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비하다 욕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정해진 룰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 같이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패배하는 게 일반적인 스포츠에서 패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의 패배로 엄청난 상실감과 엄청난 이 디프레션, 완전히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정말 정신을 잃고 KO로 나가웃된다,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감정,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지기 싫었고, 지기 싫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집념을 보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로 점령전이 정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거를 체력만 써가지고 빨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팀원이 배치가 될지 모르고 상대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략을 알 수도 없고, 게다가 또 미로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변수, 사낭의 무게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갑자기 특별 보급품이 있다, 그런 거 찾으러 다니게, 이런 변수를 줘가지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미로 점령전에서 제작진이 놓은 덫이거든요. 결국은 특별 보급품을 찾으러 가가지고 그거를 많이 놔뒀던 팀이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많이 적재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보급품을 쌓고도 져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시즌 1에 비해서는 너무 진화를 했습니다. 단순히 체력 좋고 피지컬 좋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미로 점령전 보면서 진화한 스타일의 크로스핏 게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피지컬적인 부분과 체력적인 부분, 자기의 페이스에 따라서
따라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레이스, 스포츠 경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두뇌 플레이를 해야 되고 또 팀원들을 잘 통솔해야 되면서 순간순간 벌어지는 그 변수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미로 정령전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한 번에 그려보려고 해도 잘 안 그려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팀전은 정말 전략이고요. 그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팀원 전체의 협동심, 그 다음에 리더의 상황 판단과 자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팀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전이 요거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광산에서 팀전이 또 이뤄지죠. 그 부분에 대한 리뷰는 제가 따로 할 거고요. 패자부활전 엄청났어요. 패자부활전은 그냥 따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영상 제목이 이럴 것 같아요. 닥치고 만두기가 짱이야. 정지현 선수가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패자부활전의 유일한 생존 1인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지현 선수의 공 뺏기 클립을 한번 보셔야 돼요. 미공개 클립으로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데 정말 미쳐버린 운동 능력과 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유튜브 가셔가지고 꼭 확인해 보세요. 무라일체라고 하나요? 진짜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 버리는데, 패자부활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피지컬 100 리뷰는 ABC 코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무동력 트레드밀 캐스트 제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